미송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수치를 들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이제 통계 중심으로요. 예. 소개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1분기 이제 국민 소득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국민소득. 예, 지난번에 발표된 건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서 GDP고 네. 이게 이제 국민 총소득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인 거죠. GNI. 예, GNI요. GDP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국내에서 이제 예, 벌어진 그렇죠. 경제활동이고. 소득인 거고. 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득을 해외에 나가서 번 것도 포함되고. 포함되면? 그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나가는 건 또 빼고 예. 해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국민 총소득 GNI죠. 그게 GNI다. 예,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 1년 전에 비해서 계속 감소를 했었어요. 모든 게. 예.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소했죠. 예, 모든 게 다 감소했는데. 예. 올해 1분기 보니까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가지고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처음으로 증가했어 뭔가. 예. 증가했는데. 웬일입니까? 예. 그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득이 있고, 국내 총소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한 8조 원 정도. 이거는 예상됐던 바고. 예. 예.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 그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투자 소득 같은 거죠. 배당 같은 거 소득, 아니고. 이자 소득 같은 거 이런 배당. 거. 투자 소득이요. 예, 배당이죠. 이거 대부분 국민들하고 관계없지 삶하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투자에서 배당 이자 받는 사람들이 이게 극소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부분이 한 10조 정도 이상을 이제 그러니까 증가시켰어요. 예? 아니 이게 그 지난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해서 예. 배당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한 소득이 과거보다 늘었다. 그렇죠. 크게 늘었어요. 지난 1분기에. 예. 그래서 그게 이 국내 총소득 마이너스 7.5를 컴퍼런치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플러스 2.7이 됐다. 예. 예. 어쨌든 플러스가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 사정이 아니다는 거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소득 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은 이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소득이 늘었다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한 8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소득은요. 8조가 줄어들었고 예.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들 중에 해외에서 번 소득들이 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장률과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앞선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잠깐만요. 이 우리 그 자료는 나갔나요? 지금 얘기한? 예, 나왔었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예. 일본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앞섰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본이 IMF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처음으로 경쟁 성장률에서 앞섰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어떤 부분에서 앞섰느냐? 예, 어떤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월당하게 됐느냐. 이걸 이제 좀 이제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예.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작년 1분기에는 한 3.1% 정도 연율로 성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올해 1분기에 0.9%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예. 크게. 그래서 한 2.2% 정도 줄어든 거죠. 많이도 떨어졌어요. 예.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했었거든요. 201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1.9%에서 플러스 1.6%로 이제 그러니까 반등을 했으니까는 저는 많이 올랐네. 예. 그래서 이제 한 3.5%포인트가 이제 오른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앞서게 된 하나의 이제 성장률 수치였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만 따지면 0.9 대 1.6의 큰 차이예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예, 큰 차이죠. 국가 단위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좀 이제 변화가 이제 그동안의 일본 경제의 변화가 보이는데 예.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일본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은 민간 소비가 지난 아베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어 왔던 저거였었어요. 그렇죠. 민간 소비가. 그래서 돈 찍어 가지고 수출을 늘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민간 소비가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반전을 했어요. 기시다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민간 소비가 3.6%나 예. 상승했네. 크게 예. 상승했네. 예. 3.6% 포인트가 이제 지금 돈이 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시다가 2021년 10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총리에 이제 총리에 부임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잠깐 보도됐었는데 당시에 기시다가 내놓은 기시다노믹스가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그래가지고 기시다 급여를 높여줘라. 그렇죠. 기시다가 얘기한 게 분배 없이는 성장 못한다.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분배를 통한 성장 이걸 얘기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나 배워오지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저게 이제 민간 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임금 증가율이 지난해 임금 증가율이니까 우리가 일본이 지금 주가가 91년도 수준으로 쫙 이제 지금 저기 돌아갔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을 30년 전으로 예, 돌아갔다는 거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이제 회복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해 임금 증가율도 물론 명목 임금이지만 임금 증가율도 91년 이후에 최고치였었어 작년이요. 증가율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민간 소비에 이제니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에서 기시다 인기가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 이제 뭐 이제 관광 서비스 효과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측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측에서 우리나라 지난 내내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얘기했던 것이 수출하고 무역 수지 적자였잖아요. 예. 그게 그대로 확인되어집니다. 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이 수출이었었어요. 무역이었었어요. 맨 마지막 줄 순수출. 마이너스 5.4%포인트를 진짜 많이도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이거 전쟁 나야 저렇게 떨어지는 건데. 성장률 수출 저만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팬데믹 아니면 전쟁 나야 저렇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어지나. 그러니까 저렇게 끌어내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일본하고 역전된 거지. 이게. 예. 예. 일본은 이제 플러스 0.5%가 오히려 올라왔는데 일본도 무역 수준 적자거든요. 한국처럼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수출이 여전히 그래도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수입이 더 증가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무역 수준이 적자가 강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는 팽창한다는 얘기거든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역 수지 적자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규모가 줄어든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이 예. 그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면 그렇죠.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서 좋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니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지금 달려가고 수출도 있는데 감소하고 예. 수입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 수치가 다 그러니까는 줄어들고 이축되고 수축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 그렇죠.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별로 좋은 과거 불황형 흑자보다 더 나쁜 거죠. 불황형 적자니까. 그래요. 불황형 흑자만 해도 나쁘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불황에다가 적자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나쁜 거 곱하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게다가 가계 소득도 줄어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 경제 지표에. 경제 얘기만 하면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소식이 안 그러게 나오니까. 휴일 날 아침부터 야. 저기죠. 자, 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일본은 근데 진짜 찬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 30년 만에. 저기 플라자 합의 때 두드려 맞고 찌그러졌잖아요. 예. 그래서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드디어 일본에서 일본의 지도부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예요. 완전히 예. 일본한테 예. 봄바람이 불고 있다. 여러 가지. 예. 특히 한국이 예. 너무 그럴 때마다 일본의 앞길을 방해한 게 한국이었거든요. 예.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시다바리가 돼 있으니까 대통령 이거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완전 시다바리가 돼서 일본 부흥에 미끄럼이 돼주고 있어요. 아유. 야,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 4개월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1년에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정부의 이제 지금 세수 감소가 굉장히 큰 저거잖아요. 예. 세수 감소하는데 항목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분야 속에서 세금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는 변했는가를 4월 달까지 쭉 봤어요. 봤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세만 한 것도 1,000억이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어요. 이건 직장인들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유리지갑이라는 그러니까는 직장인들한테는 1,000억 원 더 긁어냈고 더 긁어냈고 예. 법인세는 한 16조 정도 줄어들었고 법인세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한 7조 2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당연히 예? 그렇겠죠. 상속증여세도 그런 거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여유가 있는 쪽들은 다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고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더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확실하네요. 예.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예. 그럼 정부세 깎아주고 증여세도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야. 임금 100억대 징역까지 봐준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죠. 야, 100억대 중요할 사람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 100억대 돈이 중요할 없지.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 돈이 없죠 나라의 네. 국간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 도와줄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도 담배세 없는 인상 지금 저기 뭐랑 또 저기 담배세 예. 또 세금 걷어오려고? 예, 우리 공장장은 담배 피잖아요. 아유 진짜 담배세 올릴 가능성이 높네요. 전기세도 올리고 예. 그다음에 가스비도 올리고 대중교통도 올리고 뭐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안 채워지잖아. 예. 그냥 재벌한테 받았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이다 법인세가 16조 줄어들었잖아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죠. 물가 5월달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이것도 좀 일본하고 좀 비교를 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좀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한 2개월 동안에요. 예. 3.7에서 4월달에 3.3, 5월달 3.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가 이게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전체 물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소위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예, 그런 거 뭐 빼고. 농산물 이런 거 빼고서 이제 가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저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가고 예. 중앙은행도 그걸 이제 주시하는데 이거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높아. 그러네. 문제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게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예. 이게 전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퉁치고 예.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빼고도 지금 물가보다 더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못 느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돈은 없고 물가는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봐요. 지금요. 물가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사실 근원 물가가 4%다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하고 있고 소득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그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뭐. 일본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네요. 예, 일본은 근데 일본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가요.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전체 물가는 일본은 4월 달까지 나왔어요. 아주 5월 달께 안 나왔는데 3%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원 물가도 같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일본은. 연동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근원 물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게 이제 가는 거죠. 경제 뉴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큰 틀에서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안 좋아요.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 우리 최범 교수님과 또 계속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범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